저희 안녕하세요. 오늘 칭찬 과목 1회 드디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각자 소개를 저희 해보려고 하는데 또 자기가 스스로 하면 약간 자아비대처럼 보일까봐 서로의 네. 좀 소개를 할까 해요. 옆에 계신 박희아 접니다. 기자님. 이미 K-팝 씬에서 너무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그런 평론가 겸 기자님입니다. 한국 대중음악 역사상 최초로 K-팝 산업 인터뷰집 3부작 내셨고요. 아이돌과 각종 아티스트 배우분들과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 인터뷰한 시간만 수천 시간이 넘는 무려 9권의 책을 쓰신 어마어마한 평론가님입니다. 와. 아니, 너무 멋지게 소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좀 잘 소개해 볼게요. 네. 조윤경 작가님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사가분 중에 하나라고 해도 이제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모든 수식어를 제쳐놓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녹화날 기준으로 해서 441개의 곡이 이제 한국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잖아요. 저희가 사실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아이돌들을 만나고 아이돌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 우리가 만났을 때 느낀 점들이 있고 또 계속 지켜보면서 아, 이런 점은 사실 팬들한테 좀 알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저와 이제 윤경 작가님이 힘을 합쳐서 이 콘텐츠를 좀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 기획의 처음에는 윤경 작가님이 있었다. 때는 지난 봄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딸기 케이크를 먹다가 희아가 갑자기 유튜브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성향의 유튜브를 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그거 하려다가 적은 거 있는데 하면서 제목이 칭찬 과목이야. 대뜸 이 사람이 그걸 덥석 무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칭찬 과목 제목을 얘기하자마자 제가 막 엄청 웃으면서 아, 이거는 약간 웃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팬분들 입장에서도 좀 거부감 없이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좀 작은 사이즈로 일단 시작을 해보는 중인데요. 연속성 있는 채널로 가기 위하여는 보시는 분들의 조댓구알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체의를 댓글로 칭찬해주세요. 어쨌든 저희가 이 업계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이니까 내 최애가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하다라는 것들도 또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그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 볼 테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사비 100% 제작이다. 아무 말이나 막 할 네. 거다. 네, 우리 마음대로다. 저희는 편파적인 방송입니다. 저희는 나쁜 말, 못생긴 말은 하지 않는 것을 컨셉으로 잡고 있어서 쟤네는 너무 객관적이지 않다. 맞습니다. 저희는 주관적인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주관성 안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 가서 야, 너 왜 걔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은 써먹을 말이 좀 있으면 좋잖아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말 중에서 좀 그럴싸하다 싶은 것들은 가져가서 써먹으셔도 됩니다. 저 이분들로 사실 첫 타하고 싶어서 약간 드릉드릉 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그 팀 이름 같이 얘기해볼까요? 하나, 둘, 셋. 샤이니! 샤이니로 첫 타를 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당연히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저희가 콘서트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하필이면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럼 어떻게 회차를 구성할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마침 티징이 시작되고 또 콘서트 일정이 물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운명이 아닐까 하고 그치. 저희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독성 저희가 물었다. 워낙 또 오랫동안 긴 시간 애정을 가지고 보고 있는 맞아요. 팀이기도 하죠. 샤이니를 소개를 살짝 해볼까요? 샤이니는 2008년 5월 25일에 데뷔를 한 그룹인데 와, 벌써 이제 20년 차를 바라보고 있는 그룹이잖아요. 데뷔 앨범 그 유명한 눈 너무 예뻐.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어딘가에 BGM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노래고 커버를 아직도 하잖아요, 아이돌들이. 굉장한 존경심이 담겨있는 사실 그런 무대들이 많은데 윤경 작가님은 왜 샤이니가 본인에게 특별하세요? 일단 저를 진짜 많이 작가로서 또 성장시킨 팀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두둥! 제가 줄리엣 작업을 했었습니다. 오. 수정까지 몇 번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진행이 어렵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게 된 가사가 바로 줄리엣이었어요. 앨범이 딱 나왔을 때 모니터를 해야 되는데 듣자마자 그냥 인정해버렸잖아요. 샤이니에 대한 그 정체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너무 잘 입혀져 있었고 그래서 아, 이걸 또 가사를 또 누가 쓰셨을까 하고 보니까 종현님인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치를 또 본인의 팀을 위해서 본인의 색깔로 소화한다는 거는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또 한번 배우면서 이 팀에 어울리는 가사, 팀을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가사는 뭘까? 이런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연구해보는 것에 대한 생각의 전환점을 좀 마련해 주었던 그런 팀, 그런 곡, 그리고 그런
아티스트였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샤이니를 팠거든요. 그로부터 제가 몇 년 후 샬롯이라는 가사와 함께 처음으로 샤이니 타이틀곡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처음으로 거기에 닿아보니까 이거는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팀이 되고 마는 거죠. 뭔가 셜록이 작가님 인생에 있어서도 되게 큰 전환점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들 아시다시피 그 클루하고 노트하고 이렇게 두 곡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나오는 하이브리드 곡이었잖아요. 처음 해보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저도 좀 재미있었고 또 배운 점도 많았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너무 유명한 곡들을 사실 많이 하셨잖아요. 특히 샤이니에게서 더 그랬는데 곡 몇 개 얘기해주세요. 조금 얘기하려다 말고 조금 얘기하려다 말고. 이번 걸 못해서 언니 곡 몇 개야 이번에? 물어보는 거예요.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없다고 진짜 없다고. 아니, 이게 되게 드문 일이거든요, 사실. 근데 또 그때그때 또 팀 추가하는 방향성은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네, 포장 감사하고요. 그래도 이번에 나온 곡들 가사가 다 좋았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좋아하는 앨범부터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 봐요. 네, 좋아요. 미스컨셉션스 시리즈 있잖아요. 그 중에 챕터 1을 제가 좋아했어요. 이게 정규 3집 앨범이었고 네. 2013년, 무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거예요. 저희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한번 다시 들어봤는데 어제 나왔다고 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는 그쵸. 네, 너무 세련된 앨범인 거죠. SM의 다른 아티스트들도 그렇긴 하지만 특히나 저는 샤이니하고 뭐 FX라든가 이렇게 좀 유니크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 팀들의 음악은 지금 26년 시점에서 데뷔곡을 들어도 하나도 촌스럽거나 옛날 곡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것, 그것이 참 대단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리고 사실 하나의 앨범이 저의 이 최고 순위를 약간 뒤흔들 뻔했던 앨범이 있어요. 뭐죠? 4집 오드. 오드. 네네. 오드는 앨범 표지에서부터 이미 끝났어. 이미 그 디자인과 컬러감에서부터 샤인입니다. 이렇게 맞아. 딱 느껴지는 앨범이잖아요. 그 민트색 그 표지에서부터 그 오렌지색으로 들어가 있는 폰트까지 그냥 너무 샤이니 그 자체인 것이었던 것이죠. 그쵸. 네. 샤이니 하면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 활동을 그렇게 모든 멤버가 다 자리를 잘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팀으로 합쳐졌을 때 몇 명이 무대에 서든 5명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샤이니 하면 떠오르는 강점이 아닐까 합니다. 맞아요. 기자님은 어떠세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더 샤이니 월드의 가사 있잖아요. 네. 기억하세요? 잊을 수 없어. 처음 봤을 땐 좀 놀랐어. 그 노래의 가사가 사실 저는 아직도 그게 샤이니의 좀 트레이드 마크 시그니처라고 생각을 해요. 가사 조금 얘기를 해보면 블링블링 이즈 종현 기억하시죠? 그럼요. 우리 박력태문 태민이도 있었고 두부 온리다는 온유 샤이니 만능 열쇠 키! 굵고 카리스마 민호였는데 뒤에 하나 더 붙여요. My name is 민호. 맞아요. 거기까지 가긴 해야 돼요. 가야죠. 이렇게 명확한 정체성이 처음부터 이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좀 유치하다 이런 평가는 많이 들었지만 이 멤버가 뭐 하는 멤버인지 어떤 특징을 가진 멤버인지 너무 직관적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5명의 개개인의 활동을 하는데도 분명히 이런 캐릭터가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한 무대에 섰을 때는 또 5명으로 보인다. 그게 샤이니 월드라는 자기들의 정체성으로 잘 묶었기 때문이다라고 그쵸.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계 행성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공간이나 그런 것을 창조해내지 않고도 샤이니라는 유니버스가 너무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그것이 참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줬던 앨범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앨범인 하드. 샤이니가 굉장히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는 것을 또 정점으로 보여줬던 앨범이 저는 하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좋은 앨범이죠. 샤이니 하면 공연이다도 윤경 작가님 이번에 콘서트장에 딱 나타나셨는데 세상에 저 의상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시다시피 콘서트 날은 우리 K-POP 덕후 팬분들의 명절 아니겠습니까? 그날은 좀 드코에 맞춰서 평소에 좀 안 입는 스타일의 옷도 좀 입어보고 좀 과감한 머리도 좀 해보고 그런 날이 아닐까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하필이면 또 제가 일부러 노린 것도 아닌데 그때 무렵해가지고 세팅 광택이 샤르르한 민트색 원피스를 사놓은 게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 입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드코가 민트 블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또한 운명이구나. 내가 샤이니 콘서트에 가서 이 블링블링한 민트색
이 원단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공연 디코가 나와버렸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놀라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샤이니가 원래 라이브 잘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 라이브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되게 라이브가 섬세해졌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쵸. 호흡 컨트롤 같은 것도 너무 익숙하게 하고 음의 그 여림 세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멤버들이 라이브로도 어느 정도는 해내는 게 순간순간 그걸 느끼는 지점이 있을 때마다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콘서트장 음향 자체가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이돌 콘서트 되게 뛰어나진 않잖아요. 맞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뚫고 나오는 뭔가 이 멤버들의 연륜 같은 게 느껴졌달까? 그죠? 아, 오빠들이 이제 좀 힘든가 보다. 이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개인 멤버분들의 콘서트를 가봐도 똑같다. 5명, 4명, 3명 뭐 이렇게 하던 것을 한 사람이 그냥 다 하고 다 있어도. 하는데도 끝곡까지 음이 이탈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다. 맞아요. 저는 이거 진짜 리스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저 민호 씨 솔로 콘서트 갔을 때도 진짜 놀랐었어요. 여자가 당황한 그 콘서트가 오죠? 맞아요, 맞아요. 민호님이 콘서트가 멤버분들 중에서 가장 늦었잖아요. 이러려고 정말 끝까지 묵은지처럼 오래오래 준비를 하셨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만큼 너무 좋은 공연이었어요. 되게 열심히 신체를 단련하는 분이잖아요. 그 겉모습을 봤을 때 되게 몸이 정돈이 잘 돼 있고 근육질이고 이런 데에서 오는 아우라가 당연히 있죠. 근데 그거 이상으로 그것까지 되기 위해서 민호 씨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맞아요. 게 그 콘서트 자체가 민호 씨의 약간 지나온 세월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보여줬다고 해야 되나? 맞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른 멤버들 칭찬도 좀 우리 들어가 볼까요? 오니어 씨부터 시작을 해볼까 봐요. 명실상부 네. 발라더입니다. 네. 너무나 멋진 발라더로서 자리를 완전히 잡으셨는데 희야 기자님 서클 칭찬을 그렇게 입이 마르게 하셨습니다. 아이돌들이 사실 이런 가사를 부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부를 기회도 잘 없고 개인적으로 이런 가사들을 부르는 아이돌들이 좀 도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이돌이라고 했을 때 이런 세상 전체를 굽어보는 그런 가사에 대해서는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그쵸. 훨씬 가볍게 그냥 러브송 불렀을 때 더 맞아요. 반응 좋고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 씨의 목소리로 세상의 그 진리에 대해서 노래를 하게 했을 때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 곡이 그만큼의 저는 무게감을 온유 씨의 그 맑은 목소리로 너무 표현을 잘해줬다고 생각해서 나이가 계속 들고 있는데도 목소리가 그대로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도 이제 많은 팬들을 울리는 부분이고 또 저 같은 이제 평론가들을 네. 울리는 부분이기도 해서 그냥 온유 씨 얘기하면 음색이 최고다. 네, 라는 칭찬이 가장 앞에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온유님 같은 경우에 회사를 나가셔서 처음으로 준비하시고 할 때 보면은 이제 본인이 가사에다가 담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메모를 좀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볼 때마다 참 생각도 많으시고 어떻게 하면 가사를 좋은 방향성으로 끌고 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진짜 진지하게 참 많이 해주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발라드라면 특히나 자기의 감정이 정말 듬뿍 들어가야 돼서 그 가사를 자기 것으로 완전히 씹어서 삼키고 소화시켜서 날숨으로 이렇게 뱉어내는 것까지가 그 가사의 흐름을 잡아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거기에 얼마만큼 진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음악의 표현 범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종현 씨의 베이스 같은 앨범이 진짜 좋은 앨범이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도 저는 와 김종현 아니면 어떻게 이런 노래를 지금 K-팝 씬에서 누가 부를 수 있지? 어떤 아이돌이 이런 바이브를 낼 수 있지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소품집을 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김종현이라는 아티스트 안에 도대체 몇 개의 얼굴이 있는 거지? 저는 그거를 네. 정점까지 끌어올린 곡이 저는 포엘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작사를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 꾸밈을 굳이 넣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예쁜 가사를 쓰려고 하면 이도저도 아닌 그냥 예쁜 문장의 나열 같은 그런 가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걸 다 덜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화려한 가사를 쓰고 싶어진다면 그때 포엘 아티스트의 가사를 한번 꼭 참고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꽃송이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 같은 그런 가사인데 결이 다 살아있고 흐름도 있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있고
제목과 가사와의 연관성의 싱크까지 너무 좋은 곡이었거든요. 민호 씨 칭찬은 아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썰이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하나 썰이 있어요. 2021년에 무려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제가 칼럼을 하나 썼어요. 민호 씨에 대해 쓴 거죠. 그때 제목이 그의 이름은 샤이니 민호였어요. 근데 이제 첫 문장이 이거였습니다. 펀치랑 키와 미모를 지닌 남성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 이거였는데 그 당시에 돈콜미의 컨셉 사진 그것만 나왔을 때 그 장면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위대한 개츠비나 오만과 편견에서 이제 그 남성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처럼 제가 그걸 따라서 이제 한 거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들었는데 민호 씨께서 이거 쓰신 분이 누군지 궁금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어가지고 그게 되게 저한테는 약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네, 그리고 마냥 그게 외모 칭찬하는 글만은 또 아니었었어가지고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극 배우로서의 최민호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박근영 선생님하고 연기했을 때가 좋은데 최고였죠. 그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끌어주시는 선생님한테 의탁을 해야 돼요. 그 의탁을 하면서 자기 거를 해내야 되는 건데 저는 처음에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을 좀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회차가 지나갈수록 사람이 자기 걸 끄집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역시 이분은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 맞아요. 너무 네. 성실하죠. 그쵸. 점점 이게 배우로서도 너무 무르익어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달까? 네. 그래서 다음에도 연극하면은 꼭 보러 가려고요. 물론 연극의 단점, 오늘 좋은 얘기만 하기로 했지만 단점을 얘기하면 좌석이 너무 적다. 맞아요. 좌석이 너무 적다. 그런데 샤이니 월드 선생님들에 비해서 손이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그치만 취켓을 열심히 해서 간다. 어떻게든 간다. 네. 살살 부탁드립니다. 또 키씨 얘기도 좀 빼놓기는 그런데 좀 재기발랄한 쪽이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음악에서도 거의 다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2019년에 나왔던 I Wanna Be. 키님 같은 경우에는 컨셉추얼한 솔로 앨범에서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따라갈 사람이 없는 독보적인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앨범들도 그렇지만 저는 플레저샵이 정말 이거 김기범 아니면 누가 해 같은 앨범이었어요. 안에 들어가 있는 트랙들 간의 유기적인 느낌도 그렇고 아트라든지 노래하실 때 그 앨범에서 유독 더 약간 금속성의 목소리가 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이거는 정말 기범님이 아니면 못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플레저샵이나 가솔린 가솔린. 뭐 이런 앨범들이 사실 누군가한테는 좀 호불호의 영역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너무 잘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는 맞아요. 입장에서는 저는 완전 너무 칭찬 감옥 가둬야 된다.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있다는 게 너무 소중한 소중하죠. 거죠. 그리고 이제 막내 태민 씨. 이번 공연에서 너무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너무 예뻤어요. 그 탈색된 머리마저 다소 인의 존재 같았습니다. 언제나 태민 씨는 그 외모하고 춤선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목소리하고 이런 것들이 특히 스타일링까지 굉장히 그거를 자기식대로 잘 해석해내는 멤버인데 맞습니다. 저는 그거가 되게 일찌감치 빛을 발했다고 보거든요. 그죠? 프레시드 앨범에서. 근데 이게 벌써 2016년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된 건데 거짓말. 이런 앨범이 있었기 때문에 무브가 나올 수 있었고 원트 같은 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할 정도로 이 앨범이 태민 씨의 색깔을 너무 정확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태민님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이 같이 올라간 곡이 있습니다. 바로 투키즈라는 곡이었는데 또 이거 할 때도 또 제가 태민님께 또 한 가지 또 배운 지점이 있죠. 가사를 보면은 어리고 멍청한 서툴렀던 나 같은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멍청한 이런 단어를 제가 직접적으로 쓰는 작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태민님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이야기를 가감없이 보여주는데 이 단어는 정말로 꼭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발매되고 나서 알았어요. 물론 뭐 어드바이스나 아니면 아티스트 그루브 같은 거를 할 때도 이것저것 태민님한테 어울리는 옷을 입혀드리기 위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전에 투키즈를 태민님하고 같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이 좀 가능하지 않았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샤이니라는 팀 외 멤버분들 각각 또 칭찬 감옥에 가둘만 하지 않나요? 다 완전 가둬야죠. 칭찬 감옥에 가둬보겠습니다. 네. 어저께 드디어
전곡이 공개가 됐습니다. 앨범 어떠셨어요? 벌써 몇 번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또 돌고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한 번 더 돌아가는구나 라는 기분이 들었달까? 그래서 왜 우리 샤팅도 보면은 각이 되게 많잖아요. 네. 이런 각 하나하나가 다 살면서 영롱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샤이니가 앨범을 통해서 가져가고 있는 변곡점처럼 여러 개의 앨범이 나올수록 점점 더 커팅도 다양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을 끌어안는 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얼핏 얘기했지만 이번 앨범에서 제가 한 곡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진짜 욕심을 많이 냈던 곡이 바로 Possibility였어요. 근데 워낙 또 제가 좋아하는 색감을 가지고 있는 데모이기도 했는데 원래 작가들이 욕망이 비대해지면 좀 일을 그르치긴 해. 아, 근데 어떤 거든 그런 것 같아요. 잘하고 싶어. 잘하고 싶으니까 계속 뭐 더 좋은 거 없나? 더 괜찮은 거 없나? 이걸 계속 고민하다가 자꾸 정답을 피해가는 거 뭔지 알아? 너무 알죠, 너무 알죠. 힘을 빼고 늘 하던 대로 네. 릴렉스하게 갔어야 됐는데 난 너무 욕망이 비대했다. 너무 잘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무대에서 나온 걸 보니까 역시나 리스펙할 만큼 좋은 결과물들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었고 다음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샤이니 같은 팀을 얘기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도 글쓰기 진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미 사실 병론적으로 나올 만한 얘기가 다 나왔거든요, 샤이니는. 활동 기간이 길고 그동안의 앨범들이 다 개성이 되게 강했어가지고 할 수 있는 칭찬은 사실 다 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새로운 게 나와도 괜찮다고 그것도 역시 샤이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익숙한 것들을 약간 모아놓은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그 음악적으로는 이전의 앨범들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소리들을 많이 잘 모아놨는데 콘서트에서 되게 자신 있게 그 곡들을 다 보여줘 버렸잖아요. 맞아요. 네, 무대를 음악만 들었을 때는 상상하면서밖에 느낄 수 없는데 이미 그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뭔가 팬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이런 음악을 들고 왔어 라는 거를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샤이니가 멤버들마다 그 음색이 굉장히 다른 맞아요. 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되게 샤이니 음악에서 재밌는 게 다른 팀에 비해서 그 믹싱 같은 것들이 훨씬 목소리가 잘 들리는 방식으로 저는 돼 있다고 좀 보거든요. 이거는 레코딩 비하인드를 봐야 돼. 실력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룹이나 이런 경우에는 목소리를 이렇게 앞으로까지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아예 음악 안에 좀 뒤로 물러나게 해서 다른 감정을 유발하거나 이런 걸 자유롭게 좀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샤이니는 뭘 해도 이 목소리들이 다 개성이 있어서 살아있으니까 믹싱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소리를 밀든 소리를 앞으로 당기든 아무 상관이 없는? 물론 이제 그 단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집어넣어도 노래의 감정을 풍부하게 하는데 는 아무 문제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처럼 더 풍성한 앨범이 만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말을 얹자면 개개인의 보컬 톤들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색깔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타 가수분들하고 피처링을 했을 때는 또 그 개성 강한 목소리가 또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진다. 저는 이것이 또 샤이니의 신묘한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앨범 또 칭찬 감옥에 또 가둘 수 있을까요? 네, 가둬요. 재미있는 코너를 하나 마련을 했는데요. 나 이거 너무 기대돼. 이 코너가 사실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그러니까 저의 이제 베프 중에 하나예요. 한 10년 전쯤에 결혼을 하면서 의문의 보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샤이니 앨범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데? 네. 차마 이거를 신혼집에 들고 갈 수가 없다라면서 저에게 선물로 어쨌든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게 평범한 굿즈가 아니었잖아요. 평범한 앨범들이 아니었어요. 이걸 딱 열었는데 샤이니 데뷔 팬 사인회를 갔던 흔적이 있네?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레어잖아요. 네, 진짜 레어잖아요.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너 이거를 지금 나한테 맡기고 가도 되겠냐 이 귀중한 거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어쨌든 또 다른 삶을 살러 가는 거니까 그냥 너한테 맡긴다고 왔는데 오늘 그걸 갖고 왔고요. 그분과의 전화통화 시간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주목해봐야 할 게 그 앨범의 흐름이 그 링딩동에서 끊겨요. 팬사인회 갔던 게. 링딩동에 무슨 일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지도 전화 연결해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따리에 있던 앨범을 좀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미니 앨범이에요. 근데 이거 세월의 흔적이 막 느껴지거든요. 진짜?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친구가 저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다니지는 진짜 몰랐어요. 이게 이제 데뷔 앨범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이 첫 번째 아미고 앨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만능 열쇠라고 써있거든요, 여러분. 혹시라도 키씨가 보시게 되면은 저 진짜 궁금한 거 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쓰셨는지. 최근에 받은 CD에는 없거든요. 없어요? 여기 진짜 웃긴 게 하나 있어요. 링딩도 앨범에서 발견을 했는데 이거 혹시 아세요? 이게 뭐죠? 이게 왜 여기가 왜 찢어져 있을까요, 이게? 공모권이잖아. 제가 이걸 보고 야, 씨, 이게 여기 보면은 샤이니 월드 이벤트 응모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 뜯어서 이제 한 거죠. 이제 일종의 뭐 논란의 주인공? 과연 그 시절의 팬싸는 어땠는가라는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해서. 요즘하고는 또 좀 분위기가 달랐을 수도 네, 있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전화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도망갔나 봐. 예,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영이 어머님이시라고. 네. 네, 저 민영이 엄마예요.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카메라 앞에 앨범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데뷔 앨범부터 이제 공개를 했는데 저에게 이제 어떤 보따리를 놓고 가셨다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네네. 샤이니 데뷔 때 팬사인회를 가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일단 눈 안 너무 예뻐 들었을 때 네. 너무 노래가 좋아가지고 듣다 보니까 애들이 이쁘더라고요. 그때는 팬사인회가 뭐 엄청 치열할 때가 아니라서 네. 공모했는데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가다 보니까 그냥 그 다음에 또 가고 했던 것 같아요. 몇 번 정도 가셨던 것 같아요? 그거는 셀 수가 없을 것 같고 한 20번 정도 가지 않았을까요? 그냥 뭐 때냐는 그냥 이거 가야지 하고서 자연스럽게 이제 학교 스케줄 빼고 알바 빼고 너무 현실 고증이. 네. 앨범 몇 장 샀어요, 그때? 그때는 한 장만 사도 갈 수 있었어요. 샤이니 거 가면서 제일 많이 샀던 게 2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 옆에 계신 이제 윤경 작가님도 네네. 너무 충격받은 표정을 짓고 계시고 현직 샤워분들 너무 충격에 휩싸여 계실 것 같거든요. 그때 팬사 당시의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지금은 뭔가 이렇게 되게 예쁘게 꾸미시고 뭔가 놀고 오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되게 웃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눈물 자국 휴지로 그치고 오시는 분도 많고 뭐 이상한 분장하고 오시는 분들도 매해마다 있었고 지금도 멘트 많이 준비를 해가실 텐데 저도 이렇게 대본 써서 가고 그랬거든요. 그때 썼던 대본 혹시 기억하세요? 아니요, 다 불질렀죠. 링딩동 때까지 지금 앨범을 제가 봤는데요. 링딩동 이후에는 왜 안 가셨을까요? 링딩동 때까지가 제가 20살, 21살 때 이제 대학 다니면서 덜 바쁘게 살 때라서 갈 수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현생 살다 보니까 점점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까지가 이제 2장 사야 갈 수 있었고 그 뒤부터는 이제 커트라인이 점점 높아지면서 내 돈으로는 못 가겠다 싶어서 조금 끊었던 것 같아요. 지금 팬사 다니시는 분들이 보면 아니 지금 앨범 2장에서 늘었다고 지금 내가 감당 못할 돈이 되었다고? 배부른 소리.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3장은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돈이어서 그때부터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면은 앨범이 한 장에 얼마죠? 그쵸. 그때 앨범 한 장에 얼마였지? 그때 뭐 한 13,000원 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와 진짜 리얼하다 이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사실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계속 민영이 어머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설마 그 민영인가요? 제 아들 실제 이름이고요. 네. 이름은 이민영이에요. 제가 설마 마크도 좋아해서 이민영이라는 이름이 이쁜데 마침 내 남편도 있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민영이는 어떨까? 하고 그냥 남편한테 장난스럽게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근데 마침 돌림자가 형자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아무래도 민영이가 제일 자연스럽고 예쁘지 않았나. 그러네. 약간 근데 핑계같이 들리는데 핑계 맞나요? 핑계일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마크가 떠오르진 않고요. 그냥 제 아들이 너무 예쁘고 네, 좋은 걸로 포장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도 혹시 새롭게 눈여겨보고 계신 푸릇푸릇하고 상큼한 그런 아티스트 분 있으실까요? 지금은 라이즈 원빈님을 제일 좋아하는데 핑크블러드가 아니면 이제 좀 관심이 안 가고 딱 그 얼굴이 있어요. 샤이니 좋아했을 때는 최애가? 김종현이고
눈이 NCT 는 반짝반짝한 마크, 얼굴을 좋아하신다. 라이즈는 원빈. 방금 윤경 작가님 말씀하셨는데 눈이 반짝반짝한 멤버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윤경 작가님이 진짜 딱 맞추셨어요. 눈이 그러네. 반짝였어요, 진짜. 제가 그러네. 사인회 갔을 때 진짜 김종현 눈이 너무 반짝거려서 그거에 반해서 좀 중독되듯이 갔던 것 같아요. 세상에. 지금의 샤이니에게 한마디 한다면? 저의 20대 초반을 너무 즐겁게 해줘서 감사했고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거에 되게 감사하고 있고 노래가 항상 좋아서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쭉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이게 진짜. 화이팅! 와, 화이팅, 화이팅. 자, 민영이 어머님도 이제 화이팅이고요. 또 이제 새로운 아이돌 새로 뭐 이게 생기시게 되면 소식 꼭 전해주시고요. 알겠죠? SM에서 이제 나오면 그냥 얘가 또 좋아하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그러면- 대박나세요. 네. 친구 너무 재밌는데요? 종현님한테 웃음도 많이 드렸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민영이 어머님께서 이제 한 얘기 중에 네. 아직까지 잘 지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사실 아이돌들에게 팬분들이 바라는 거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하면서 샤이니 같이 오랫동안 반짝반짝 하면서 샤이니 월드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저는 그게 좀 예의라고도 생각해서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이어지고 있는 게 정말 칭찬할 만하다. 한번 그래서 가둬주세요. 샤이니월드도 샤이니도 민영이 어머니도 정말 칭찬합니다. 민영 작가님은 사실 되게 특별한 추억이 좀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미덴그릿 썰을 또 잠깐 풀어보자면 민호님의 앨범이 좀 나중에 나왔잖아요. 개인 앨범이. 그러다 보니까 민호님이라는 아티스트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조금 상대적으로 늦게 왔는데 그쵸. 너무나 감사하게도 공연이 끝나고 나서 그때 처음으로 미덴그릿이라는 것을 초대를 해주신 거예요. 저 같은 오래 활동을 한 작가한테도 진짜 흔한 이벤트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날 앵콜 때부터 나는 약간 정신이 가사가 되고 있어. 긴장을 해가지고. 근데 딱 일단 해가지고 정동한테 다른 분들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때 진짜 심장으로 터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떨려가지고. 귀엽다. 내 차례가 오고야 말았지. 그래서 A&R 담당님께서 콜백 작업해주신 조윤경 작가님, 그러니까 그때 순간 저를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주시는데 저 처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냉장고만한 남성이 그렇게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진짜 이러면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자가 너무 무너져 버렸잖아. 저는 한 번도 팬싸를 경험해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뭔가 민호님 팬싸 가면 이런 시선과 이런 표정으로 팬분들을 맞이해 주시겠구나. 민영이 어머님 한 번 팬싸를 한 번 가보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가게 된 그 감정을 나는 너무나 공감해 버렸지. 샤이니가 데뷔한 이후로 지금까지 저의 아이돌 얼굴 원픽은 민호 씨예요. 약간 돌잡이 같은 느낌인가요? 네.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항상 이제 민호 씨가 등장을 한다. 네, 근데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면은 조금 움찔한다. 얼굴이 잘생겨서라고 하면은 근데 자꾸 기자가? 평론가가? 막 이렇게. 여자인걸?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고 나도 여잔데 좋은 거 좋지. 맞아. 그 반짝거리는 눈빛? 너무 진짜 공감한다. 빨려들 것 같은 동공이었습니다. 제가 네. 간증하자면 그 동공을 한번 마주쳐 볼 수 있어서 성불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의 그 민호 씨의 동공의 합격점. 동공 칭찬해. 칭찬합니다. 하나 더 가두고 싶은 게 뭔데요? 기왕 미덴그릿 썰이 나왔으니까 기범님의 미덴그릿도 최근에 한번 갔다 올 수가 있었는데 내가 작가로서 마지막 곡을 언젠가는 쓰게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곡 작업을 한다면 그 곡은 샤이니의 곡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기범님이 그 얘기를 단단한 표정 있잖아요. 그 표정으로 끝까지 들어주시는 거야. 물론 이 얘기를 지금처럼 이렇게 또박또박 하지 못했을 거야, 내가. 근데 그에게 내 말로 직접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한 기회였다. 저희가 준비한 게 막 대단하게 막 무슨 축혀 세우고 막 이런 건 솔직히 아닐 수도 있거든요. 늘 샤이니 좋다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또 얘기 하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판을 깔아놓고 더군다나 민영이 어머님까지 등장을 해주신 상태에서 앨범을 한 장만 사도 갈 수 있었던 시절에 세 장 사니까 더 이상 갈 수 없었다.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에 되게 재미를 또 느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썰들을 좀 준비해봤고요. 제가 전부터 뭐 유튜브 뭐 해 말아 뭐 이런 얘기
얘기를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작가님이 묘하게 긴장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긴장된 거에서 그 샤이니에 대한 설렘 같은 게 더 묻어나는 것 같아요. 전 좀 좋았거든요. 저 오늘 말 좀 빨랐죠? 네. 돌덕들을 향한 저희의 호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사, 많이 응원해 주십사 하는 호소가 당분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돌덕 호소 컨텐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해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의 최애에게 좋은 말, 예쁜 말, 하트 모양 말만 가득 담는 그날까지 칭찬 감옥으로 놀러오세요. 이거 한번 두드리고 끝낼까? 원래 굿즈가 예쁘고 많이 나오기로 되게 유명한 팀이란 건 알고 있었죠. 엄청 예쁘던데요? 그렇다고 해서 1700개를 감당할 수 있는 팬분들이 얼마나 될까? 샤이니화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남 콜렉터의 자질을 키워가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거잖아 사실. 이 이상의 진정성이 그러니까. 어딨어.